오늘은 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점검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점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IBM, ASML, 그리고 램리서치, 자일링스, 오늘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한 인텔 순으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점검하고 다음 분기 전망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아저씨 진행하면서 제가 급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살짝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급 질문을 그럼 좀 안 IBM부터 해줬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네, 그럼 IBM부터 살펴볼게요. 화요일 장후에 IBM 실적 발표가 있었죠. 4분기 어닝과 2019년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주목할 것은 신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따라서 약 9%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이제 레비뉴는 한 3.5% 정도 감소한 217억 달러를 보였고, 그리고 non-GAAP EPS는 한 5% 감소한 4.8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2분기 연속 레비뉴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IBM이 이제 약간 좀 플랫해진 매출세가 좀 성장하는 사업이 하락하는 전통의 비즈니스에 손실을 메꾸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새고요. 실제로 4분기 레비뉴와 EPS는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레비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AI 왓슨, 클라우드, 블록체인, 모바일, 신성장 필수 전략 사업, 그러니까 Strategic Imperative의 성장세가 돋보였는데요. 필수 전략 사업 부분 레비뉴는 5% 정도였는데, 특히 이 중에서 클라우드 부분이 6%의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메티 CEO가 그동안 주도했던 전통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랑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전환을 했는데요.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또한 2019년 가이던스가 이제 좋은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올해 non-GAAP EPS 예상치가 최소 13.9달러일 것으로 전망했고, 이거는 2018년도에 발표한 수치보다 높은 것이었죠. 특히 작년 10월 말 IBM이 오픈소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레드햇을 무려 34빌리언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이게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니었냐 이렇게 우려가 있었는데요. 레드햇 인수를 고려한 이제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도감이 생겼다, 이런 평입니다. 예,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면 예전 워렌 버핏도 IBM을 투자했다가 버린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오픈소스 클라우드 업체인 레드햇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 IBM이 클라우드에 올인 중인데 향후 밥 아저씨가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뭐 지난 한 6개월 정도 IBM은 최근에 이제 기술주 자체가 워낙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이 아니죠.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적 과매도에 따른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이 있는데요. 근데 향후 실적이 과연 IBM이 말한 대로 좋은 가이던스대로 따라갈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장 사업들이 아직도 초기 단계라는 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아직 꾸준히 안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걸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레드햇 인수를 통해서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에 IBM이 드디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래서 이런 평이 있지만 그 향후 전망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향후 이제 IBM의 매출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필수 전략 사업 부분, 특히나 그중에서 클라우드 부분 성장 여부가 아주 중요할 거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향후 IBM이 과연 이 거대 3대 기업들 틈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지 이것을 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을 내려보자면 향후 레드햇 인수를 통한 클라우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IBM의 주가의 상승이냐 하락의 좀 변곡점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IBM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 세계 노광 장비 중에 85% 이상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이제 수요일 장 전에 오전에 실적을 발표한 ASML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었는데요. 4분기 EPS는 예상치를 약 4%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년도 레비뉴는 약 109억 유로로 2017년 대비 21%의 상승을 발표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DUV 장비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EUV 이런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 EUV 장비를 18대를 판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4분기 레비뉴 역시 전분기 대비 13% 상승했음을 발표했고요. 이제 배당액을 50% 정도 증액시킬 계획이 있다고 했고 1.35 빌리언 유로 규모의 2018년, 2019년 자사주 매입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여전히 ASML의 주주 친화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었죠. 예, 정리를 해보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하지만 네덜란드 기업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어떻게 세지냐 약해지냐에 따라서도 실적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작년 중국에서 오더를 받았던 그 생산 라인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현재 삼성에서 평택 공장 증설을 위해서 노광 장비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태인데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죠? 말씀하신 대로 ASML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었는데요. 2019년도 1분기 예상 넷세일즈 손실은 한 300밀리언 유로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화재 때문에 일어난 손실이 이 정도라 이렇게 밝힌 거죠. 근데 Q2,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향상으로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고로 지난 4분기의 넷세일즈는 3.14 빌리언 유로였으니까 생각보다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또 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분기의 반도체 시장의 하락세와 더불어서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오더 지연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가이던스 우려를 발표해서 주가가 좀 잠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아니면 TSMC 같은 회사들이 수급을 맞추기 위한 고객사들의 단기적인 설비 투자가 늦춰지고 있죠. 그러나 현재 불확실성은 단기적이고 2019년 하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0년 이후의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좀 비추기도 했는데요. ASML은 이번 발표 때 2019년 EUV 장비 수주량을 30대로 예상을 했고 또 이거는 D램 메모리 첫 대량 양산에 쓰일 것이라는 그런 것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7나노미터 EUV 공정 양산에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대부분 좀 공격적으로 EUV 장비를 구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사업보다 로직 분야, 논리 회로 분야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 간의 현재 파운드리 산업 EUV를 둘러싼 경쟁이 있는데요. 파운드리 산업의 경쟁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던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장비 수주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2019년 말이나 2020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생산 설비 투자가 일어난다면 ASML도 상당히 기회를 많이 얻을 것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군요.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램 리서치가 11%나 지금 폭등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10월 장후에 램 리서치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우선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가장 역사상 좋은 실적을 내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대비 레비뉴는 14% 상승한 10.8 빌리언 달러, 그리고 EPS는 2017년 대비 27%가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로 따지면 non-GAAP EPS는 3.87달러로 예상치를 0.1달러 상회했고요. 그리고 레비뉴는 예상치보다 20밀리언 달러가 높은 2.52 빌리언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역시 컨센서스와 비슷한 숫자를 내놓았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5 빌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약 14% 상승했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럼 급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식각 장비 업체 중에 1위가 램리서치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음 분기에도 이런 호실적을 이어나갈 수 있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이유는 중국이 현재 푸젠지나라는 기업에서 잠정적으로 D램 사업을 접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많겠지만 장비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주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중국향의 램리서치의 매출이나 실적에 차질은 없을까요? 자꾸 이렇게 급질문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근데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시면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반도체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램 리서치의 매출 비중은 메모리 분야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비휘발성 메모리 NVM이 전체 매출의 한 50% 이상을 차지했고, 그리고 D램이 한 25% 정도를 차지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현재 이제 메모리 분야가 침체되어 있죠. 따라서 램 리서치는 향후 2019년에는 메모리 산업이 주도하는 시장 하락에 따라서 쉽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 때 프리젠테이션 PPT에 그렇게 써놨어요. 이에 따라서 지출을 좀 조절하고 효율성을 좀 높이면서
하면서 영업이익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램리서치의 매출이 지난 분기, 지난 실적 발표에서는 한 25% 정도를 차지한 걸로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1위였고 그 다음 중국이 2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를 보시면 여전히 일본은 1위지만 중국이 한 14% 정도로 매출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래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으로 이제 비롯된 중국 기업들의 메모리 사업장의 어려움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제 생각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램리서치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하나 덧붙였는데요. 2019년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메모리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시장의 수요 감소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향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후에 미중무역 분쟁이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잘 들었고 그럼 FPGA 업체인 자일링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수요일 장후에 자일링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요즘 계속 좋았죠. PS는 0.93달러로 예상치 0.85를 상회했고요. 레비뉴는 800밀리언 달러로 예상치 770밀리언 달러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했어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역시 월스트리트가 전망하는 775밀리언 달러를 훨씬 웃도는 한 815에서 835밀리언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약 20%나 상승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일링스는 FPGA의 1위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반도체 기초편 동영상에서 제가 FPGA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잖아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군사 같은 특수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데 요즘 인공지능 관련해서 개발이 많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었죠.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미국 에어버스의 드론 같은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부 쪽 분야가 매출이 증가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뭐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TME 사업부의 매출 증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FPGA가 많이 쓰이고 있다. 지금 수요가 높아졌다라는 것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이 일어나는 곳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곳에 FPGA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난 곳이 또 하나 있죠. 이번 CES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뭐냐면 바로 5G 통신 분야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자일링스가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5G죠. 5G에서 안테나를 보면 미모라고 멀티인, 멀티아웃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인풋과 아웃풋에 나오는 단자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박스를 만드는 것 관련해서 아직도 버라이즌이나 AT&T 이런 회사들이 설치를 하면서 개발을 하는데 계속 뭔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 수정 작업이 필요한데 그때그때 쉽게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바로 자이링스의 FPGA 칩이 쓰이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뭐 좀 중국 조금 해서 관련해서 작년도 5G 사업부의 성장이 굉장히 컸어요.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XK와 자이링스 이런 소식을 뭐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약간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인텔도 알테라를 인수를 하면서 FPGA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자일링스가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닐지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현재 구글이나 아마존, 뭐 애플 등 자기들의 고유 칩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자일링스에게는 혹시 악재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알테라처럼 인텔이나 큰 기업의 인수 합병이 될 확률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텔도 2015년도에 FPGA의 2위 기업인 알타라를 인수했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인텔의 FPGA 성장세가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켓쉐어는 뭐 대충 한 50%를 자이링스가 가져가고 한 30% 정도를 인텔이 가져갔는데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죠.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마켓쉐어보다는 전체 시장의 성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Brilliant Market Research라는 데서 가져온 그림인데 FPGA의 전체적인 시장 성장성이 누적 연간 성장률을 보면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를 보면 2024년까지 7.3%가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전체 시장성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업체들이 자체 칩을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개발용 칩이 많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기술이 뭔가 표준화돼서 대량 생산의 단계로 가기 전까지 개발이 계속 일어날 거냐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FPGA의 시장 성장성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가능성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어. 정리를 하자면 인수합병 가능성은 점칠 수가 없고, 하지만 FPGA 시장 자체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일링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커지는 만큼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망인 거죠. 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후에 실적을 발표한 CPU에 있어서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버리버리하고 이제 헛발질 중이면 오늘 개떡락이 나왔죠. 실적 발표 끝나고. 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최근 이제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반도체 칩 관련 주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CPU의 최강자인 인텔, 절대 강자죠. 거인 인텔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연간 비교를 해보면 YOY로는 13%의 레비뉴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EPS는 YOY 32% 상승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4분기 EPS 역시 예상치를 한 0.06불 정도 상회하는 1.28달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레비뉴가 컨센서스가 19.01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것을 소폭 하회하는 18.7 빌리언 달러를 발표했죠. 그래서 레비뉴 미스가 나서 악재로 다가왔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향후 약화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약간 7%가량 하락했는데요. 2019년 1분기 EPS 가이던스는 컨센서스 1.01달러에 못 미치는 0.87달러를, 그리고 레비뉴 가이던스는 컨센서스 17.37 빌리언을 하회하는 16 빌리언을 발표했고요.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시작된 중국발 반도체 수요 우려, 그리고 좀 거세지는 CPU 경쟁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입니다. 레비뉴는 전체적으로 사실 IoT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PC, 데이터 센터, 메모리, FPGA, 모빌아이 등등등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있었으나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좀 현재 공석이잖아요, CEO가. 그래서 이 CEO에 대한 발표가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없었죠. 예, 일단 정리해보자면 매출은 그럭저럭 잘 나왔는데 향후 가이던스 제시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CES를 다녀왔잖아요. 2019년 CES에서 강조를 한 게 AMD랑 차세대 PC 프로세스 경쟁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영화사인 워너 브라더스와 현재 컨텐츠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컴캐스트, 알리바바 등이랑 많은 기술들을 또 개발 중이고 이런데 제가 볼 땐 좀 제대로 하는 게 잘 보이질 않고 있고요. CEO가 공석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칩에 있어가지고 10나노에서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2019년 연말에 10나노 아이스레이크 CPU를 이제 출시 예정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7나노 공정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텔은 아직도 이제 10나노에서 좀 헤맨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 제가 볼 때는 혁신 없다고 까이는 애플보다 더 혁신 없는 기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인텔은 CES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2019년 연말에 드디어 대망의 10나노미터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리사 수가 지휘하는 AMD 7나노미터 기반 CPU 도전이 아주 거셉니다. 현재 인텔이 PC와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CPU 마켓 쉐어가 한 70% 정도 이상인데요. 이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않을까 우려가 있죠. 근데 참고로 10나노와 7나노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마케팅 숫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7나노미터가 10나노미터보다 실제로는 좀 더 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CPU 칩의 성능과 가격이 무엇이 더 뛰어난가, 요게 핵심입니다. 이런 집적도, 향상 문제를 자체를 넘어서 인텔은 현재 CPU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변혁기에 있습니다. 이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런 변화를 감지해서 사실 인텔은 몇 년 전부터 사업부 개편과 또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죠. 아직 대부분의 매출이 CPU에서 나오지만 FPGA, 5G,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IoT,
GPU 이런 것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CPU 위주의 시장에서 인텔의 지배력은 아직도 유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향후 단기적으로는 치고 올라오는 AMD와의 경쟁을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흐름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AMD와 펼치고 있는 CPU 시장 점유 경쟁가 올라가지고 인텔이 어떻게 자율주행차와 5G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먹거리를 잘 찾아 나가냐 나가지 못하냐에 따라서 향후 전망이 엇갈릴 수도 있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달러 강세가 좀 멈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신흥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결 기미를 보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되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칩 그리고 반도체 디램들도 많은데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타결되면 아마 반도체 업황도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밥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실적 동의하고요. 발표. 예.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이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영업이익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또 지난번 Q4 때 나온 좋은 매출을 유지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것은 2019년도 전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 장비업체를 보실 때는 메모리 쪽, 특히나 메모리 쪽을 좀 유심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향후 얼마 전 CES 2019년에서 봤던 트렌드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입장에서는 5G, 단기적으로는 5G가 굉장히 핫하고요. 그리고 향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쪽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끝으로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들이 2019년 CES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CES 영상 리포트를 지금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베가스 풍력에게 미국 주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필수 서비스입니다.